47쪽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46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분포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걸 했었죠. 이번에는 이 분포의 특징을 이 수치로 요약하는 거를 할 겁니다. 이 수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분포가 있으면 이 가운데 중심이 뭐냐 이거지. 중심이 가운데. 그래서 이 두 개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가 평균이고 그 다음 하나는 중앙값입니다. 뭐 평균은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는 거죠. 또는 이제 시그마 기호를 써서 전체 x를 더해서 나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을 표본에서 계산했느냐 아니면 모집단에서 계산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이 표본에서 평균을 계산하면 뭔가 모집단의 평균을 뭔가 추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x바, 이게 이제 뭐라고요? 이게 표본의 평균입니다. 평균. 그 다음에 이 뮤는 이제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모집단의 평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평균이 표본인지 모집단인지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호로. 자,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에서 무작위로 50명을 뽑았다. 무작위로 뽑은 50명. 그럼 이게 표본이란 말이죠. 표본. 그럴 때 수학 성적 평균이 580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표본에서 계산한 것이구나. 그래서 x반은 582. 이렇게. 그 다음에 2010년에 이 시험을 치른 약 160만 명의 학생. 전체 학생이죠. 그러니까 이건 모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뮤를 써가지고 평균이 516이다. 이렇게 구분해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중앙값은 이제 그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늘어났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죠.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평균 내면 됩니다. 자, 어떤 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200명의 환자가 있는데 나이, 성별 인종, 심장박동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20대 환자, 50대 환자 1분당 심장박동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20대가 50대가 다루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5명의 환자가 있어요. 크기선을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68이 제일 작죠?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83, 그 다음에 108이죠. 5명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가 여기 한 명 있죠? 이게 이제 중앙값이죠. 50대 환자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크기선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8명이죠. 8명. 가운데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내야 되겠죠? 그래서 106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구하려면은 여기 8명을 나누니까 108.5죠. 그 다음에 위에 A에서는 총 합한 다음에 5로 나누니까 82.2가 되죠. 이렇게. 자, 우리가 금방 이 A에서 이 5명 환자의 심장박동수의 평균하고 중앙값 구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중앙값은 80이에요. 그럼 x반은 얼마입니까? 82.2죠. 그러니까 이 중앙값보다 평균이 더 크죠. 더 커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일 높은 환자 108이 있었는데 만약 200으로 높아졌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데이터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20대 환자인 경우에 제일 작은 게 68,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80, 83, 108 이렇게 있었죠, 그죠? 중앙값이 80이었어요. 그런데 108이 200으로 높아졌다.
그러니까 108이 아니고 200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직도 이거 대신에 이거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중앙값 80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얘가 커졌다 그래도 가운데 있는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80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이때는 82.2였거든요. 다 더해서 5로 나눈 거죠. 이번에는 20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뭐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108하고 200하고 계산하면 이 92만큼 커지는 거죠. 근데 92를 어떻게? 5로 나누면 대략 어떻게 해요? 한 5일은 42, 5, 8, 한 18점 얼마만큼 커지겠네요. 그죠? 18점 얼마. 그러니까 82.2에서 이만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이 100점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200이라는 이 극단값,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점, 이게 중앙값에는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그러나 평균에는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이런 이상점이 중앙값과 평균에 미치는 그 효과가 다르죠. 그래서 이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게 이제 중앙값과 평균이 엄청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대칭이면 이 중앙값하고 평균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값들이 조금 이제 커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몰려져 있던 값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늘어져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 50%가 5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이 보라색처럼 넓게 퍼지려니까 이런 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중앙값은 이게 아무리 커지더라도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m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와 같이 보라색으로 변하면 이 x바가 어떻게 돼요? 이 커지는 것 때문에. 금방 데이터 본 것처럼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와 같은 식으로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이 중앙값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이렇게 더 커지게 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돼 있는 분포가 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꼬리가 길어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중앙값은 그대로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작은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평균은 어떻게 점점 더 왼쪽으로 갈 거라고요. 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프로 미식 찍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냥 발로 차는 이거랑 좀 다르죠. 근데 몇 명의 스타 플레이어는 연봉을 엄청 받아요. 2010년에 3명의 선수 연봉이 2천만 달러입니다. 지금 대략 1,000원씩만 계산하면 200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1년에. 그러면 이 연봉 분포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는 83만, 하나는 187만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평균이고 어느 게 중앙값이 있어요? 또 그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이 극단적 이상값들이 이렇게 크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항상 평균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값, 요 중앙값, 이것은 M. 이거는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이유는 이상점 몇 개가 위에서 본 것처럼 중앙값보다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죠. 무려 이 평균하고 중앙값 비교하면 2배도 넘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자, 연봉 협상을 하는데 구단자가 선호하는 통계량은 뭘까? 또 선수는 뭘까? 봅시다. 이 구단주는 총합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개별 누가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죠. 이 구단주는 총액 연봉이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합이니까 평균의 선수를 곱한 거야. 하지만 선수는 뭐야? 중앙값에 관심이 있어. 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죠? 스타폴을 많이 받는 게 자기랑 무슨 관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중앙값 보면은 중앙값보다 적은 사람이 선수의 50%지 않겠어요? 또 많은 사람이 50%예요. 그래서 이 구단주는 평균에 관심이 있고 선수는 중앙값 관심이 있어요. 몇몇 선수의 고액 연봉, 평균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수한테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연봉 중심에 대한 적절한 특도이지만 여기서 구단주와 구단과 선수들 간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참 어려운 거죠.